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액을 마쳤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확정 소식과 함께 시장은 기대감 갖는 분위기였는데요.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12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71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도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1180원대에서 76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외환시장 마감이 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틀 정도 주가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목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바닥권 탈피 국면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아스탈 연대기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6년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1회가 6.3%로 시작을 했지만 16회에 20.5%로 마무리됐고 2018년 미스터 션샤인 같은 경우도 1회에 8.9% 시작해서 24회에 18.1%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아스탈 연대기 같은 경우는 7.7% 정도의 시청률이기 때문에 초반 전개될 스토리에 대한 부분 소개 위주 때문에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후반부로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즌2가 확정됐고 시즌3 제작 가능성도 높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1의 초반에는 배경 위주로 전개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주가가 시청률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급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청률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작비 일적 부분이 플랫폼 TVN이 벌어들일 광고 수익을 감안해서 부담하고 나머지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부담을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PPL이나 프로모션 그리고 넷플릭스 등에 대한 동시 방영 조건의 선판매이기 때문에 대부분 BEP 수준을 확보하면서 제작되고 방영이 시작됐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비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TVN의 광고 수익이 단기 시청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청률이 TVN의 단기 광고 단가와 판권 판매를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기울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청률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는 TV 수요가 어느 정도 시청률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다소 오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해당 6억 정도 수준의 평균 제작비 대비 해당 30억 정도가 투입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시장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제작비를 커버하는 후 작업이 아니라 방영권료나 넷플릭스 선판매 등으로 확보된 재원 내에서 제작을 진행했고 여기에 따라서 방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BEP 시즌 이상의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시즌2까지의 세트장 비용까지 선반영된 BEP이기 때문에 시즌2가 이야기된다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드 같은 경우도 왕자의 게임이 결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시즌 때 때문에 후반기에 들수록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결국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7만 원 정도 구간 사이에 눌림목 구간 말씀드리고요. 매수 구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9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정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3일에 주셨던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일주일 만에 수익률 5.45% 가져가고요. 네, 같은 날 주셨던 현진 소재는 0.57%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5월 28일에 주셨던 배럴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같은 날 주셨던 덱스터는 11% 넘는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또 5월 27일에 주셨던 캠시스 18.4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3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모헨즈 1.84%, 한양 디지텍은 0.14%, 시공테크는 4.3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월 10일에 주셨던 팅크웨어는 4.07%, 그리고 PJ메탈은 9.1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5월 30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률이 두 자리입니다. SAT는 15.37%, PC디렉트는 13.7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반정민 소장의 1승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캠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DA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1% 넘게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42.4%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2위에는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46.4% 가져가고요. 1위에는 SD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세 자리입니다. 102.58% 넘게 달성이 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PJ메탈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9.13%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1.64% 가져갑니다. 그리고 3위에는 PC디렉트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3.73%의 수익률, 그리고 SAT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5월 30일에 해주셨는데 수익률 15.3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6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45.95%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낙철 팀장의 나이스 평가 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4.3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2.4%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한 달 만에 수익률이 46%에 가깝고요. 4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6.4% 가져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와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8.95% 가져가고요. 2위에는 이 본능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4.8%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SD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102.58%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5월 21일에 이 SD시스템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이 102.58%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5,000원도 이제 훌쩍 넘어섰어요. 이제 매도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SD 시스템을 좀 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7,000원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게 이제 전일자 이제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아랫꼬리를 크게 달면서 나온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6월 19일, 그러니까 전일자죠. 전일자 같은 경우에 그 추가 유상증자 관련된 소식 때문에 대폭 이제 한번 빠졌다가 또 밑에서 다시 말아 올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SD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7월에 이제 그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낮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2020년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적인 부분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진행을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 했을 때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일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더 이제 지켜보셨다가 그 7,000원 이상부터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이제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7,0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0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께서 5월 30일에 이 SAT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1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전이었죠.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SAT도 똑같이 5G 통신 쪽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SAT 같은 경우는 모듈 쪽을 좀 개발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중계기 구축을 좀 하면서 기지국 구축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그 신호 모듈을 좀 하는 그런 진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SK 쪽에서 삼성 쪽에서 모듈 쪽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좀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 SAT의 그 거래처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통신 3사를 다 주요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LG, SK, KT.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수급이 좀 받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의 그 전국 고정시 중축기의 70%를 이 회사가 좀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뭐 국토부라든가 뭐 도로공사, 그리고 각급의 그 지자체 강급 공공기관 등이 좀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SAT 같은 경우 좀 바닥에서 이제 조금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5G에 대해 최초로 이제 상용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나라들, 뭐 중국, 인도,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 5G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죠. 전체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만이 이루어졌던 그 사업의 그 분위기하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분위기 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수익의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여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붐이 불었을 때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불과 몇 년 전이었죠.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 신약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듯이 이 5G 관련된 종목들도 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좀 수익을 듬뿍 내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6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준이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2020년에는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은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김정은과 함께 북중 관계 북핵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도 여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어떻게 영향 주고 있는지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제외하고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7% 빠지면서 45,000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7,000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제 14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13만 9,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현재 강보합권 21만 2,5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과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LG화학의 상승폭도 크지 않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34만 9천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1% 가깝게 빠지고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 SK텔레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LG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올라오고 현재 포스코가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35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립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212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5% 강보합권 719포인트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흐름 좋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0.54% 상승하면서 5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위권 지켜내고 있고 CJ 강보합권 18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0.68% 상승세, 펄어비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5위권 지켜냅니다. 22만 6,5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는 셈인데요. HLB 현재 강보합권 7만 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메디톡스도 0.59% 상승세, 스튜디오 드래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7만 3천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휴젤 강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빨간불 켜내면서 5만 2천 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일진 디스플은 사실상 스마트폰, 태블릿 PC용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 판매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사파이어 웨이퍼와 터치 센서 모듈까지 전 공정 내재화를 통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내내 이제 조정을 받은 뒤에 올해 1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이제 급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대폭 조정을 받고요. 지금 현재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이제 추세 전환이 가파르게 이루어진 3월 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3월 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전 삼성전자 전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대표이사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기술 기획팀장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나노스 사업총괄 부회장으로 역임을 했던 인물을 오히려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면서 주목을 크게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까지 좋지 않았던 이 종목의 흐름을 막고 다시 재차 이제 상승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나 기업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기업은 사파이어 웨이퍼의 수요 증가를 좀 눈여겨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온셀 터치 시장 진출로 인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은 굉장히 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상승을 했을 때 지금까지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관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전에 이제 크게 상승하고 다시 이제 재차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또한 이제 덩달아 지금 최근에는 외인의 매수세도 동시에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6월부터 다시 이제 300선을 돌파를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자 5,100원부터 5,400원대 부분이 있습니다. 5,100원부터 5,400원대 매물을 좀 소화를 해주면서 돌파를 했고 지금 추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금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전고점이 5,800원을 돌파를 해서 주가를 안착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전에 좀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가 다시 이제 재차 추세 전환이 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진 디스플레이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중국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과 또 현재도 이제 꾸준히 기관과 외인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덩달아 이제 외인의 매수세도 같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 크게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계속 꾸준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익 실현적인 부분들 때문에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700원입니다. 예, 금일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메디파트너 생명공학입니다. 이 메디파트너 생명공학은 치재료 유통 및 상품권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올해 메디파트너 생명공학으로 상호를 변경한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이제 영상 판독 및 이제 디지털 솔루션 메디파트너 네트워크 병원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그 10,000원까지 이제 돌파를 한 뒤에 10월까지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폭 조정을 받고요.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듯 하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12월까지 추세 전환이 되는 듯 했지만은 재차 이제 조정을 받고 올해 4월 말까지 이렇게 흘러간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5월부터 추세 전환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듯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듯 하고 있지만은 윗꼬리를 계속 남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차익 실현이 나와서 주가를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3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가 전체적으로는 추세는 전차 이제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300선을 좀 돌파를 하고 여기에 이제 실려 있는 그 저항 구간인 7,700원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그 6월 18일 날 크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게 거의 17%까지 상승을 하다가 물량을 거의 다 빼고 다시 이제 그 보합권으로 유지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좀 이슈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최근에 그 6월 18일 날 크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이때 이제 그 탈모 방지 키트 국내 독점 판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조정폭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간 뒤에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물이 일반적으로 좀 소화를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매물적인 부분들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이번에 계약적인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탈리아의 그 회사인 그 리제네라 액티바의 탈모 방지를 위한 그 모세관 재생요법 기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좀 탈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메디파트너 생명공학이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탈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은 크게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 당뇨 비만 치료 신약도 이제 개발 중이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사업 부분도 확대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락폭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은 이제 작년 조정폭을 맞고 흐른 뒤에 추세 전환이 이제 보여지려는 부분들이 점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낙폭이 뭐 어느 정도의 좀 만회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물량만 좀 소화를 해내주고 그 흐름을 통해서 7,70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그 탈모 방지 키트의 부분에 대한 주목세와 앞으로 나올 당뇨 비만 치료 관련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전에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재무적으로는 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리스크로 잡아 이제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이 메디파트너 생명공학은 시총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은 굉장히 큰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낮춰서 진행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200원입니다. 예, 금일자 제가 추천드릴 마지막 종목은 바로 유니캐스트입니다.
이 유니캐스트는 이제 반도체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특히 이제 주력 시장은 비메모리 및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 IT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보자면은 작년 10월 9,000원대에서 12월까지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반토막이 나면서 저점갱신을 했고요. 이후 이제 하락폭을 막으면서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은 추가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소폭 이제 올라오다가 다시 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300선을 돌파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6월부터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전 고점인 한 10,000원 부근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에 급증한 모습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매출 부분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니캐스트가 일전에 안 좋았던 흐름들이 다시 이제 변화가 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삼성전자와 정부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전에 이 유니캐스트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2016년대 부각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로드맵이 잘 나와준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좀 보인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회사였던 드림텍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의 자회사가 이제 드림텍인데 이 드림텍이 지금 현재는 상장 중이거든요. 근데 이 드림텍이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자회사로 있는 PLK 테크놀로지라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또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선 지금 자율주행 부분이 올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정책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된다면은 이 유니캐스트는 두 테마로 이제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자율주행 부분의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 매력도를 하나 더 책정한 이유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울 수 있고요. 좀 현재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굉장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앞으로 비메모리 및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접근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600원입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디파트너 생명공학 그리고 이 유니캐스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하채기위원회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해인입니다. 해인 회사는 건설 기계 및 육상용 발전기, 그다음에 선박 및 산업용 엔진 발전기를 좀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캐터필라가 주력이죠. 캐터필라를 수입해서 좀 판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보수 유지까지 하는 그런 형태에서의 수익을 좀 발생하고 있고 아마 중장비 쪽 종사하신 분들은 캐터필라의 아마 중장비들 다 한 번씩은 다 운전을 해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이죠. 해인에서의 자회사가 있는데 해인 산업과 이제 흡수 합병을 합니다. 흡수 합병을 하는데 해인 산업이 태양광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남 해남하고 그다음에 충청도죠 천안에다가 지금 태양광 시설을 좀 해가지고 좀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흡수 합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5월 이후에 좀 좋지 않다가 또 계속해서 강대 강으로 좀 붙었다가 이제 G20에서 이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소강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빠르게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G20에서의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두 국가 간의 좀 기싸움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히토로 관련
로서 연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히토로 관련된 종목들이 뭐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걸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서 친서를 받았다고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보도를 했었죠. 이제 북미 간의 대화에서 좀 단절이 좀 됐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방북을 하죠. 그 방북을 해서 대화라든가 비핵화, 뭐 제재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눌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대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북한에 광물 자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물 자원 개발로 해서의 그 해인이 좀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방위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하고 또 기타 법인 쪽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기금 쪽과 기타 법인의 그 수급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자금보다는 좀 장기적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인 같은 건 여러분께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200원, 단기적으로 별 3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별 3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의 판이 깨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다가 어제부터 해서 아시아 종묘, 그다음에 경농 등 이 종묘 관련된 종목들,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제 바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북이죠. 아마 여기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도 좀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리머스 컴퍼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바라는 사명을 좀 사용했었는데, 드리머스 컴퍼니로 이제 사명을 바꾼 뒤에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은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에 마무리를 좀 지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이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음반을 국내에서의 독점 유통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방탄소년단이 팬미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암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었는데, 본인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게 있었는데 조금 그게 좀 잡음이 있었죠.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팬들이 몰려왔었죠. 그렇게 봤을 때 BTS가 인기는 참 좋다라는 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음반 쪽에서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 그 그램핀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갔었죠. 나노메딕스 그제였네요.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그래핀 오디오 케이블을 좀 기술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 그래핀 관련주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KT의 아동용 스마트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죠. AI죠.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제조업 쪽 육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를 면밀히 좀 찾아보면은 스마트 인공지능 쪽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 특히 AI, 인공지능이 상당히 시장이 커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연관이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6월 22일이죠. 토요일에 상암에서 저희 스튜디오 여기죠.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스피커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매장에서 직원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좀 계속해서 좀 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음성인식 스피커를 매장에 이제 배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그 음성 스피커를 통해서 다 모든 정보가 좀 전달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음성 인식 스피커에 또 관심이 가지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방에서라든가 뭐 거주죠, 뭐 사무실 이런 것도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선 충전기 블랭크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2차 전지하고도 연관이 되겠고, 또 2차 전지 연관되면서 또 전기차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는 건데, 특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였는데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2천억 정도 좀 나온다는 거고,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 또 단기적인 자금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300원, 단기적으로는 별 2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은 PJ 메탈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려서 지금 수익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및 국내에서의 알루미늄 스크랩을 구매해가지고 알루미늄 탈산제를 생산하고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탈산제가 우리가 강물 재련한 과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꼭 이 제품이 좀 들어가야지만이 강물 재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스코에 좀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 포스코하고 있어서 약 한 290억 정도의 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매출액 대비 한 21.5%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물 재련 과정이니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또 친서를 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좋은 쪽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들 있죠. 오늘 히토류가 한참 부각이 될 때 북한에도 히토류가 있다라는 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물 관련해서의 북한 테마주로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400원, 단기적으로는 별 2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기업 구조혁신펀드 5조 원 이 확대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 미래에셋 벤처투자 기업 구조혁신펀드 5조로 확대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나중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상장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공모가는 지금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총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는 없고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그 신규 상장주는 보호 예수 그 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5개월이 지난 시점 때 한 번 더 정도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후에 보호 예수 기간 해제가 또 1년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보는 게 좋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반등 추세가 나와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흐름들보다는 일단적으로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봤을 땐 지금보다는 나중에 추후에 일전에 그 공모가 아래로보다는 좀 내려오고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 때 그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종묘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오늘 농업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창 의원님? 9년 만이죠. 2010년 이후에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북한의 쌀 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좀 방문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친서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이 북한 간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던 그 부분인데, 일단은 북한 사회를 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보건 쪽, 위생 쪽도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단은 먹거리죠.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양실조에 그 국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종료 이쪽 관련된, 그다음에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살짝 지난번에 6월 10일 정도에 올라왔다가 살짝 눌림목을 좀 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좀 매수 타이밍으로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대선이 지금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총선이 내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제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여론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가면서 대선에서 신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좀 의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내년에 좀 총선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지금 도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적으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물밑 접촉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북한 관련된 종목들 좀 매수 타임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이 티슈젠 상패 심사 여부 결정 연기에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티슈진 상패 심사 여부 결정에 대한 연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 흐름이 뭐 아니면 도고요. 지금 봤을 때 뭐 일전에 지금 봤을 때 9만 원부터 아래로 쭉 떨어졌을 때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관련된 이슈도 없었고, 뭐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보사가 뭐 취소적인 부분들 내용도 나왔고, 또한 그 부분에서 지금 출국 그 금지 명령까지 이제 조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도 나와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절대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보사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전에는 해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면은 이제는 국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일전에 이제 소비자들부터 이제 환자분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까지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롱 생명 과학적인 흐름, 과학의 종목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하겠습니다. 좋은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진입을 하셔도 되니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탁 미디어 그룹 반종미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5월 21일에 추천해주신 본느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5% 가깝게 기록을 하면서 이 3차 목표가로 주셨던 이제 4,300원도 넘어섰습니다.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3차 목표가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남은 하반기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본느는 테마주가 아닌 실적주입니다. 테마주는 보통 변동성이 심해 급등 후 급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적주는 상승세가 가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승 후 어느 정도 숨 고르기 하다가 남은 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보일 경우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경우도 많아, 본느 역시 현 구간대 주가를 잘 지켜내고 있어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남아있는 추가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체 브랜드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터치 인솔이 중국 진출 준비 중이고, 중국 향 전략 브랜드인 스테이지-Q 매출도 올해 기대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북미 최대 온라인 구독 화장품 샘플 서비스 박시참에 주력 브랜드인 터치 인솔이 입점하면서 10월까지 스킨밤 제품을 총 1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3차 계약 물량은 1분기에 진행한 1, 2차 계약 대비 2배에 달하고,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향후 다른 구독형 이커머스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 추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도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4차 목표가는 5,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모제, 소화제 등 의약품 사업과 그리고 H케어, 아토24 등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사업 다각화 기대감과 광역학 진단 치료의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존 제품 구성을 다양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증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 제재인 바이오 가이라를 통해 유산균 시장의 점유율 확대와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순생리대 등 생활용품 시장 진입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천연 연모제에 비하여 사용이 간편, 신속하고 지속성이 보완된 천연 연모제인 허브 스피드를 통해 이 미용실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두피센터 전용 브랜드를 통하여 건강한 두피 관리와 사물 관리가 가능한 가맹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최근 동사의 의료기기 시스템 관련 특허가 해외 6개국과 실시건 계약 체결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보강경용 고출력 LED, 의료 강원 기술 및 암 진단과 암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형광복 강경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외 실시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역한 진단 및 치료에 새로운 분야 개척과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4월 말에 광역학 치료 임상 시험 결과 호조로 급등을 보인 후 형성된 다소 저항 매물대로 인해 눌림목을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반등이 가능한 적절한 구간으로 보이고 최근 제약바이오가 약세이지만 수급은 어차피 다시 순환되기 마련이니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올 적절한 타이밍으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4%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123선 지나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시 3분경에는 26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포인트 빠지면서 15분경에는 2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만이 삽니다. 23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 100억 원 좀 미만으로 팔고 있고 개인도 131억 원가량 팔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좀 올랐던 만큼 빠지는데 삼성전자 0.5% 약보합권 4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만큼 오늘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1% 넘게 하락합니다. 66,000원대까지 내려왔고 67,000원 선 이탈이 됐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4만 원대 이탈하면서 13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1만 2,500원에 흘러가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빨간불 켜내다가 방금 다시 돌아오면서 34만 8,500원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신한지주는 0.65%의 하락세 4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순위 변동이 있죠. 포스코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빨간불 켜내면서 24만 3천원까지 올라왔고 9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3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2거래 연속 사들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63% 상승합니다. 72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시작이 저점입니다. 719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9시 32분경에는 22포인트까지 올려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팔지만 거래대금 많지 않습니다. 19억 원가량, 17억 원가량 팔고 있고 개인이 51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좀 빨간불 켜내면서 가고 있는데 하지만 강보합권에 그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9,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장중 한때는 57,9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 청생법 통과에 대한 현재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5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도 강보합권 18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헬릭스미스가 1%대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19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24,6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2% 가깝게 빠지고 메디톡스가 1% 넘게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사들이고 있는데 3거래일 사이에 2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1% 가깝게 하락합니다. 7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휴젤 강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172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5월 8일에 이 동양 피스톤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일장에서 신고가 달성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 13%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또 뭐 수소차에 관련해서 이제 한번 그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동양 피스톤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신공업의 수소 전기차용 인클로저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동양 피스톤도 이제 수소차의 어떤 테마에 한군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데 또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의 흐름이었었고 우리가 이제 동양 피스톤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이름에서 나왔듯이 이제 피스톤 전문 생산업체인데 한 5년치의 그 일감, 그러니까 수주가 한 1조 7,800억 정도가 지금 수주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주가 돼 있고 그만큼 먹거리가 충분히 창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조정받고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하면 일단은 팔아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튼 조정받으면은 재차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좀 이 급등 낚시에 매매는 어떤 급등에는 팔고 바닥을 치면은 산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떤 사이클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을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적이 약간 이제 그 전체 시세에서 좀 뒤로 물려났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닥권을 형성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ODM 관련된 그 아우딘 퓨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화장품의 그 전체적인 그 중국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자사 브랜드라든가 ODM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아우딘 퓨처스를 보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은 최근 신저가 9,940원까지도 찍었었죠. 5월 30일 날. 그리고 나서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단기 저점은 찍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보면서 그러면은 이 회사가 현재는 ODM으로서는 아모레 퍼시픽, AHC, 닥터자르 그리고 해외는 사사라든가 로버츠 이런 데를 ODM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전체적인 수출 비중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 2095년 올해에 대해서는 한 45%까지 확대. 그러니까 2016년에 10%였던 것이 45%까지 확대되면서 어떤 이런 수출에 대해서 계속 확대되는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중국 시장이 지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시장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티몰이라든가 이런 직영 채널에서 또 수익성이 좀 강화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온라인 채널도 역시 이제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런 미국, 중국 그리고 국내는 홈쇼핑을 통해서
또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홈쇼핑으로서 괜찮은 그 판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보여주듯이 주가라는 것은 일정 정도 흐름을 타고 있고 올해 이제 저점을 찍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정도 바닥을 친 상태라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점 매수의 시점이 됐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를 한번 높게 보겠고, 손절가는 10,0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5월 16일에 추천해주신 텔코웨어가 어제 신고가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8%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2만 원 터치를 했는데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5G 관련주들 전일 큰 조정, 큰 차익 실현을 마무리를 짓고 또 이제 재차 상승 기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역시 기업은 실적에 귀한다. 결국 5G의 모멘텀은 2019년, 2020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가 있는 테마인 거죠. 수소차나 이런 것들처럼 거품이 주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적이 수반되는 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너무 급등을 해서 조금 차익 실현의 욕구가 많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으니까 전략을 굳이 제시해 드린다면 50% 정도는 이제 챙겨야 내 돈이니까, 그리고 50%는 조금 중기로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텔코의 가장 매력적인 건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가장 배당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려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흐름은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의 많은 메리트를 갖게 되는 과정에 지금 진입해 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이 계속 분기별로 배당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라는 부분, 이제 어저께 FOMC 회의가 끝났는데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결국 양적 완화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경기 부양의 카드로 쓰지 않을까라는 데 무게감을 싣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가 다시 이제 인하로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조금 더 경기를 부양할 필요의 의지를 시사를 했는데, 결국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또 배당 성향의 반대급부의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당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죠.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고,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총 1, 2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쉬고 그 자리를 코스닥이 메꾸는 흐름입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좋은 수급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큰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72원 51전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 심리에서는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은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업종군에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조금은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해운업계의 물동량을 얘기를 할 때 이제 BDI 지수, 발티군인 지수를 많이 봅니다. 그 BDI 지수가 한 590선까지, 595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93포인트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운업계가 못 가죠?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의 이 조선사들의 그동안에 불황했던 업황에서
다시 이렇게 이 투자에 대한 신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BDI 지수도 올라섰고 모든 선종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대한해운은 그 중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이 조금 상존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구조적으로 물동량을 낮추는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IMO 2020 환경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선봉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봉량이 뭐냐면은 이걸 직역을 해서 선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ships space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 적재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선봉량이 자꾸 줄고 있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못 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박의 발주 수요도 늘어나고 특히 태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못 실게 하고 환경 규제를 많이 하니까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규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대한해운에 굉장히 좋은 업황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PBR 밸류를 보면 무려 PBR이 0.6배입니다. 얼마나 해운업계가 그동안에 소외돼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누가 사도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포스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LNG를 미국에서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LNG 수송이라든지 우리 VLCC라고 그러죠. 이 해운업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 캐리어 그런 뜻의 이제 VLCC라는 말을 쓰는데 대형 운송선입니다. 유류 운송선.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선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실적 기반의 아주 낮은 PBR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